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비프 콩소메인데요. 콩소메는 룰을 사용하지 않고 맑게 농도가 나지 않게 끓인 그런 이제 습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의 굉장히 대표적인 습으로요. 국물이 맑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비프 콩소메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프 콩소메의 주재료가 되겠죠. 고기, 다진 소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파, 당근, 그 다음에 샐러리, 우리가 흔히 미르포아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재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파슬리, 달걀, 그 다음에 향신료로 월계수잎, 그 다음에 정향, 그 다음에 통후추. 자,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양념으로는 소금하고 검은 후춧가루가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비프 콘소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프 콘소메는 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메뉴는 아니지만 끓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200ml 정도가 되는 양의 수프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처음에 물을 넣고 끓일 때 그 물의 양, 우리가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에서는 스톡이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량이 2컵 반이에요. 2컵 반의 물량이 1컵이 될 때까지 끓이셔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불을 쓰는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먼저 앉혀놓고 다른 한 가지 요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프 콘소메 맨 처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어니언 브룰리예요. 어니언 브룰리는 콘소메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갈색으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풍미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양파를 아주 진한 갈색이 나게, 탔다 싶을 정도의 진한 갈색이 나게 구워낸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굽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작하자마자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놓으시고, 자, 양파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 양파 하나 중에서 자, 반 개 정도를 도톰하게 한 0.45cm 정도로 도톰하게 한 3조각 정도, 뿌리째 그냥 썰으시면 돼요. 3조각 정도 준비를 하셔서 기름을 바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넣어서 구워주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불은 좀 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의 색깔이 정말 진한 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을 약하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불을 세게 하시고 기름 두르지 말고, 기름을 두르게 되면 색깔도 잘 안 날 뿐만 아니라 시험에 기름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양파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자, 양파가 위치가 잡히면은 움직이지 마시고 색깔이 한쪽 면이 충분히 진한 갈색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서 굽도록 하세요. 앞뒤로 자꾸만 뒤집어 버리면 색깔이 잘 나질 않아요. 한쪽 면이 약간 탔다 싶을 정도가 돼도 좋으니까, 너무 수처럼 까맣게 태우시면 나중에 스프의 맛이 쓴맛이 나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갈색이 나도록 구워주셔야 됩니다. 이 구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제일 먼저 올려놓으시고 다음 재료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면이 충분히 색깔이 나서 저는 지금 방금 뒤집었는데요. 어때요? 저렇게 탄 걸 어떻게 먹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정도로 색깔을 내셔야 돼요. 그 대신에 양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양파 많아봤자 3조각 정도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파가 너무 얇으면은 굽다가 양파가 다 타버려요. 막 숯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0.45cm 정도로 도톰하게 양파를 써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 그릇 정도 끓일 때 2~3조각이면 충분하니까, 자, 요 정도만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양파의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양만 하시면 충분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구워지는 동안에 저는 또 이제 들어가는 나머지 재료들을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소고기는 다져서 나와요. 우리가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늘 덩어리가 나와서 다지기가 참 힘들었는데, 양식조리기능사에서는 고기가 다져서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고기를 손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두시고, 자, 아까 남은 양파를 이제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 다져도 되고 채를 썰어도 되는데요. 우리 조리기능사 시험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채 썰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채를 썰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채의 두께는 너무 곱게 써실 필요는 없겠어요.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0.3cm 정도 또는 0.4cm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양파의 뿌리는 잘라내셔야 하나하나 다 흩어지겠죠? 자, 뿌리를 잘라내시고, 자, 이렇게 양파를 결 따라서 채를 썰어서 한쪽에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를 썰어 주셔야 되겠는데, 자, 이 당근이 이렇게 통으로 보통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통으로 우리가 썰기가 조금 힘들죠? 한쪽 면을 잘라서 도마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양파와 비슷한 굵기로 썰어 주시는데, 당근이 나왔다고 이걸 다 넣지 마시고요. 양파 양의 절반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조금만 남겨 볼게요. 부재료는 항상 주재료에 어울리는 정도 양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양파 옆에다가 같이 놔두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샐러리를 채를 썰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샐러리는 이 섬유질을 제거를 하죠. 이 섬유질이 이에 끼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오늘은 이 건더기를 다 끓인 다음에 국물만 내고 나머지는 걸러서 버릴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이 섬유질 제거 안 하셔도 괜찮겠죠?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요거는 그냥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너무 길다 싶으면 반 잘라서 썰으셔도 되고, 자, U자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샐러리에 반을 잘라주시고, 조금 굵어도 괜찮으니까 자,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토마토를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토마토는, 자, 이 안쪽에 씨는요, 너무 시큼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 씨는 제거를 해주시고, 과육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토마토는 이 껍질을 벗겨서 콩가스로 썰어주는데, 사실 오늘은 꼭 껍질을 벗기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어차피 걸러서 버릴 거니까. 그렇지만 언제는 벗기고 언제는 안 벗기고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세요. 이럴 땐 그냥 과감하게 껍질 벗겨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껍질 부분을 도마 바닥에다 이렇게 닿게 하셔가지고 살짝 포를 뜨듯이, 자,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토마토는 콩가스를 해주세요. 0.5cm, 가로 세로 0.5cm로 자, 이렇게 과육만 썰어준 것을 우리가 토마토 콩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토마토 콩가스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료들을 같이 버무려서 마리네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묵묵한 물에다가 소고기 다진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고기에다가는 약간의 밑간을 아주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소금 아주 살짝만. 그 다음에 검은 후추, 고기의 누린내를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도록 검은 후추 넣어서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준비해 놓은 재료, 양파, 그 다음에 당근, 그리고 샐러리, 자, 이 재료들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걸 우리가 양념에 잰다라는 의미로 마리네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비프 콘소메의 맛을 깊게 해주기 위하고, 그 다음에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미륵보와 양파, 당근, 샐러리가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고기 마리네이드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 흰자를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흰자만 사용을 할 건데요. 자, 흰자는 좀 묵묵한 큰 볼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노른자는 따로 빼주세요. 노른자, 이게 흰자가 국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노른자를 쓰지 않고 흰자만 오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품을 낼 건데요. 미리 거품을 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기를 마리네이드를 해놓고 나서 거품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쯤 어니언 브룰리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품기를 이용해가지고 거품을 내주세요. 반동을 이용해서 힘차게 치시되, 어깨에다 너무 힘을 주시면 몇 번 안 치고 금방 아파요, 팔이. 어깨에 힘을 빼고 툭 내려놓듯이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을 내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바꾸더라도 거품의 방향은 바꾸지 마세요. 그릇을 똑바로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기울여 주시는 게 좋고, 그릇이 움직이지 않게 밑에 젖은 면포작이나 행주를 깔아 놓고 하세요.
달걀 거품을 내게 되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쏟아지지 않을 정도 되면은 거품이 다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흰자 거품이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스프를 끓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흰자 거품이 난 것을 미리 마리네이드된 고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를 갖다가 이 거품에다 넣게 되면 거품이 무게 때문에 갑자기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을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고요. 이게 달걀이 굳이 거품을 안 내도 청정제의 역할을 하지만 거품을 내주는 이유가 이게 둥실 떠요. 공기가 들어가서 표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훨씬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흡착을 잘합니다. 자, 살살 거품이 가능하면 꺼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살짝만, 완전히 골고루 섞이게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골고루 거품이 묻었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냄비에다가, 자, 비프 스톡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맹물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이 분량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화력에 따라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경우보다는 미리 좀 물을 더 넉넉하게 넣고 끓여주시는 게 좋은데, 또 시간이 또 초과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몇 번을 해봤어도 2컵 반이 아주 가장 알맞은 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먼저 넣어주시고, 물을 먼저 끓이시면 안 돼요. 찬물부터 이 맛이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 물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둥둥 뜨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걸 막 저으시면 안 돼요. 거품 꺼지니까. 젓지 마시고 살살 가운데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불에 가서 올려서 끓이도록 하겠는데요. 뚜껑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냄비 뚜껑은 열어놓은 상태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달걀 거품이 뚜껑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익으면은 끓으면은 달걀이 익겠죠? 그러면서 이게 뚜껑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뚜껑이 덮여 있는 것처럼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불 조절을 잘해서 달걀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끓으면은 여기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아까 미리 준비해놓은 어니언 브룰리, 그 다음에 토마토 콩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향신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향신료에 파슬리도 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같이 그냥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를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또 요리 보기 좋게, 자, 이렇게 양파에다가, 그 다음에 월계수잎, 그리고 자, 이렇게 정향으로 파슬리까지. 조리용 실이 있으면 묶어서 쓰시면 되겠지만은 시험장에 조리용 실까지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정향으로 꽂아주시면은 훌륭한 부케 가르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같이 꽂기가 힘드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겠어요. 통후추는.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으면은 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약한 불에서 아주 오래오래 천천히 끓여주셔야 돼요. 불이 세면 맛과 향과 색이 우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물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불을 약하게 줄일 건데요.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 저는 너무 끓어가지고 잠깐 내려놓을게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구멍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은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구멍이 없으면은 끓이다가 획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시고, 이 안에다가 어니언 브룰리 충분히 탔으면 2조각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3조각 다 넣어서 쓴 맛이 나면 안 되니까 또 너무 색깔이 진해져도 안 돼서, 저는 색깔이 충분히 진하기 때문에 2조각만 넣을 건데, 약간 색깔이 연하게 됐다 그러면 3조각을 다 넣도록 하세요. 자, 여기다가 부케 가르니 넣어주시고, 통후추도 하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콩가스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 재료들을 넣어서 그냥 마냥 끓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약한 불에서,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이 세면 국물도 쫄아버리고 색깔과 맛도 안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달걀 흰자 뚜껑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국물이 굉장히 탁하고 색깔도 갈색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진한 갈색 보리차 빛깔로 나와야 돼요. 맑기도 굉장히 맑아야 되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색깔이 아니고 굉장히 탁하죠. 근데 이게 끓으면서 점차 맑아져요.
근데 센 불로 잘못 끓이게 되면은 또 탁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불이 너무 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약한 불로 천천히, 꺼지지 않을 정도의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주시고, 나오는 불순물들 이렇게 위에서 걷어가면서 끓여주시는데, 여기에 지금 이 구멍난 부분에 부케가른이라든지 어니언 브룰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요 가운데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국물에 맛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도넛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넛 밑으로 이렇게 향신 채소들, 어니언 브룰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끓이는 거를 우리가 100도씨에서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이다 기포가 살살살살 올라오는 것보다 살짝 더 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심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85도 정도 온도에서 천천히 끓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저도 불을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끓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가장자리, 이 안쪽 가장자리에 기포가 뽀글뽀글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보이시죠?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유지가 됐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요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불이 세져가지고 불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막 끓어 넘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자주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주 들여다보시고, 자, 지금 저하고 똑같은 정도로 아주 그냥 살짝 가장자리 부분이 보글보글 살짝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한 컵 정도 분량으로 졸을 때까지 끓여주셔야 되고요. 간을 미리 하면 안 되겠죠? 간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셔야지, 지금 간을 맞춰버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짜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건더기는 다 걸러서 버릴 거고, 맑은 국물만 200ml가 나오도록 해줄 겁니다. 점점 끓일수록 색깔은 진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탁했던 국물은 맑아지겠죠? 자, 끓는 상태는 지금 이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국물의 색깔이 아까보다는 색깔도 진해지고 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은 색깔이 연해요. 좀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물이 거의 다 쫄았어요.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겠죠? 한 컵 정도의 국물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국물이 맑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색깔이 좀 이렇게 진한 보리차빛 같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숟가락이 납작해서 그래요. 좀 깊은 그릇에 들어가면 훨씬 색깔이 진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끄고요. 자, 면보자기는 한 번, 두 번 정도 접어서 4겹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니까. 자, 밑에 그릇 받쳐주시고, 자, 이 스프를 걸러주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스프를, 이 건더기를 꾹 짜시면 안 돼요. 국물이 더 탁해지겠죠? 맛은 충분히 우러난 상태죠. 자, 여기 이렇게 시커먼 어니언 브룰리도 보이죠? 맛은 충분히 우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걸러주시면 돼요. 절대로 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국물의 양이 적어도 200ml 분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해야 되겠죠? 자, 처음에 간을 안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때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검은 후추를 넣으셔야 되는데 색깔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넣어서 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자, 이제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한 컵 이상이 나오게. 자, 색깔이 진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비프 콘소메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비프 콘소메 배워보셨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메뉴는 아니지만 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먼저 다른 재료, 다른 요리 하시기 전에 이 비프 콘소메 먼저 준비를 하셔가지고 불에다가 앉혀 놓으셔야 되겠죠. 긴 시간 동안 끓이는 동안 다른 한 가지 요리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좀 서둘러서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먼저 어니언 브룰리를 구우실 때는 프라이팬에서 자주 뒤집지 마시고 한 번만 뒤집으셔야 돼요. 한쪽 면이 충분히 진한 갈색이 날 때까지 구우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양쪽이 색깔이 상당히 진하게 나오도록 해서 두세 쪽 정도를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채를 썰어 가지고 마리네이드를 한 상태에서
달걀인자 거품과 같이 버무리셔가지고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 자, 끓이실 때는 자, 물의 양은 500ml를 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끓여 놓지 마시고 찬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냄비에 500ml의 물 담으시고, 그 다음에 달걀인자 거품에다 버무려 놓은 소고기와 채소들을 위에다 얹어주시고, 가운데 구멍 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다가 어니언 브루리,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북해가니 같이 넣어가지고 뚜껑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 불을 처음에는 조금 센 듯한 불로 시작을 하겠지만 끓기 시작을 하면은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신머링의 상태로 한 컵 정도가 될 때까지 은근히 오래 끓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면포장에다 걸으실 때는 절대로 손에 힘줘서 짜지 않도록 해서 맑게 국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스프의 양은 한 컵 200ml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양이 많은 건 괜찮은데 부족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양을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계량컵에다가 담아서 200ml를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감독 선생님들이 간을 보기 아주 좋은 메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간을 잘 해가지고 내셔야 되겠죠. 국물이 맑고 깨끗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물의 색깔은 진한 보리차 빛깔이 나오도록 하게 해서 불 조절을 잘 하셔서 맑은 비프 콘소메 스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